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이제 결혼 말고 동거 두 사람의 재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재회는 물론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건 사실인데, 내가 이 재회를 꿈꾸는 분들한테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예전에 환승연애 때 그 누구죠? 혜은님이 계속 재회를 원했었고 규민님은 거절을 했었죠. 그때의 제약 조건은 뭐가 있었어요? 규민님은 혜은님과 처음에 반반이었어요. 그쵸? 혜은님은 규민님과 재회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환승연애 숙소에 왔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관계가 역전됐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얻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여겨졌을 때 더 간절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혜은님이 규민님의 마음을 결국 얻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규민님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혜은님이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좋았던 시절의 혜은님을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재회를 점점 거절하게 됐죠. 마음의 반발심이 계속 올라가고 방어벽이 올라갔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올라가니까 혜은님은 또 그 벽을 어떻게든 또 허물고 싶으니까 더 간절해지고, 근데 또 그 간절한 모습은 원래 재회하고 싶었던 그 이미지와는 다르니까 재회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회하고 싶을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왜 헤어졌지? 그러면 그 헤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막 바로바로 답을 내려야 되고 재촉하고 막 그런 모습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러면 재회를 하고 싶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재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야, 나 좀 만나줘. 나 완전 바뀌었어. 그럼 상대가, 아, 나 지금 좀 힘들어. 우리 좀 더 생각해보기로 했잖아. 아니야, 나 진짜 바뀌었다니까? 바뀐 거 진짜 완벽히 바뀌었어. 믿어줘. 막 계속. 바뀌었다고 말은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듣기에는 텍스트가 바뀌었지만 태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간절한 문자를 보면 볼수록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해지고, 간절하니까 그렇게 또 상대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싶은 건데, 그 어필의 과정이 상대가 느끼기에는 과거의 어필을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과 지금의 어필이 이 사람의 텍스트도 바뀌고 태도도 바뀐 것 같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강조하는, 자기의 감정을 강요하는 그런 게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면, 이게 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 아, 그래, 걔는 참 나를 그래도 잘해줬지, 그래서 뭔가 생각을 알아서 할 텐데, 그러면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좀 더 시간을 주는 게 좋았을 텐데,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떠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간절해서 더 푸시를 해요. 근데 이 푸시하는 태도는 과거에 이별했거나 싸웠거나 하는 것과 똑같은 인상을 줘버려요. 그러면 재회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전략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이런 전략적인 생각 없이 내가 진심을 다해서 상대에게 하면은 이루어진다? 물론 진심이 전달되면 이루어지죠. 근데 문제는 진심이 안 전달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진심을 전략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내 목표에 맞게. 진심이 없이 전략 맞고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진심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아니, 사람이 그래서 언어가 있고 우리의 어떤 약속된 제스처가 있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배운 거잖아. 이거 다 전략이잖아. 말하는 것도. 누가 태어나면서 말을 알고 태어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이 지금 나와 시간을 갖고 있는, 혹은 이별했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재회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아예 애초에 그냥 이미 끝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냥 넌 이미 죽어 있다야. 이 관계는 이미 죽어 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본다면 그건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내 주장만 끝까지 펼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건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전략적으로 하고 상대의 생각을 읽어서 그거에 맞춰서 무언가 행동을 했다면 될 수도 있는 일을,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래, 내가 했으니까 됐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정도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넌 이미 죽어있다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 상태가 되기 전에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놓친 거지. 이건 뭐 장기나 그런 데서는 외통수라고 하죠. 난 이미 져 있는 게임. 내가 뭘 해도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미 져 있는 게임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기 전에 빨리 그거를 미리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지 해서 잘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많아도 이런 상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또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왜냐면 연애는 많이 해봤어도 결혼 상대를 염두에 둔 연애는 또 처음 해본 그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바라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요구할 것도 달라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도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또 관계가 서로가 이제 외통수에 걸려버리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좋아하려고 싶어도 좋아하기가 힘들어지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장년님과 윤진님 커플, 장년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어쨌건 재회를 두 사람이 하러 왔는데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 윤진님 입장에서 장년님과 지금 어쨌건 시간을 갖는 것처럼 됐잖아요. 접시를까지 갖고 나와서 이때는 어떻게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의 윤진님은 지금 장년님이 이별을 얘기한 것처럼 접시까지 싸서 보내긴 했어도 장년님 마음속에는 굉장히 헤어질까봐 그 상처가 두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장년님의 마음을 돌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너와 헤어지지 않을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금 그 상황에서 장년님의 기분이나 이런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그 상황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충분히 재회가 쉽거든요. 근데 물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 윤지님도 이별했지만 어쨌건 재회만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기서의 조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한다야. 제가 어떤 재회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지금 한 달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십시오. 그런 거를 정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았어. 왜냐면 장년님 같은 경우에는 좀 외로움을 못 견디기도 하고 인간과 친밀해지는 게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트러블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트러블이 나면 그래 역시 사람과 깊이 관계되는 거는 힘든 일이야. 그러면서 가벼운 관계를 또 갖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다시 재회를 하는 게 좋고 더 안전하고 왜냐면 다른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싫어서 나를 밀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연락해버리는 게 가장 재회 확률을 높이는 일이에요. 윤진 씨 입장에선. 그러면 장년 씨 입장에서는 어떨까? 장년 씨 입장에서는 실은 재회를 할 게 없어요. 지금 윤진 씨는 이걸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내가 그냥 화가 났고 그리고 장년 씨가 너무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지치게까지 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압박했기 때문에 윤진 씨가 지금 튕겨져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윤진 씨가 이별을 꿈꾼 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장년 씨는 왜 접시까지 싸서 보냈어요? 그렇게 뭐 음식도 주고 접시까지 싸서 주고 이런 것들이 실은 내가 정한 그 사진에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이렇게도 눌러보고 저렇게도 눌러보고 계속해서 아니면 뭐 음식도 줬다가 계속 이것저것 해보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한 번 딱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딱 충격 받았다가 다시 다음 컷에서는 딱 아름다운 뭐 이렇게 모습이 나오나? 그건 만화책에서는 그렇지. 그 중간에 과정이 생략돼 버렸잖아요. 만화책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실제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서 뭐 고민도 하고 그래 서로 그래 이 사람은 또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또 인정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게 며칠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게 사람 관계잖아요. 근데 장년 씨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대화의 모습이 상대한테 안 먹히니까 바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쓴단 말이에요. 막 이것도 해줄까? 뭐 밥도 해줄까? 창문도 열어줄까? 했다가 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또 했다가 또 막 간다 그러니까 또 접시까지 이것도 갖고 가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이제 완전히 이별이라고 생각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 장년 씨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실은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장년 씨는 이게 어느 쪽이 먼저였을지 모르지만 아마 기질적으로는 회피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서는 그렇게 지내다가 아마 이혼의 상처 때문에 이런 불안 부분까지도 같이 끼어 들어오면서 지금은 혼란형 애착인 상태가 아닐까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겠지. 어떻게 이혼이 있는데 마음의 상처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 어쨌건 그래서 이거는 윤진 씨가 나와 지금 이별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화난 거다.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거다.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 근데 상대가 나한테 실망했다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괴롭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한테 실망해? 설마 나한테 실망했으면 나를 떠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한 실망, 나를 버리는 것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인간은 인간한테 자주 실망해요. 왜냐면 기대하니까 실망하지. 근데 인간의 기대를 그렇게 완벽히 충족시켜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하겠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실망했어도 그래 뭐 내가 그런 면인 걸 다른 부분에서 또 잘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른 부분에서 내가 만회할 일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이 실망한 걸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그 실망을 반박하려고 들거나 그 실망을 덮기 위해서 자꾸 다른 이 사람한테 어떤 압박을 하거나 이러면 아니면 또 너무 잘해주려고 막 하고 막 그렇게 되면 괜히 내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대가 밀려나가거나 한다고요. 여기에서는 장년 씨는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한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게 내 면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런 상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앞으로 나도 좀 주의해보겠다. 뭔가 그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윤진 씨는 장년 씨에 대해서 실망했고 충격받아서 혼자 이렇게 지금 시간을 갖는 거지. 장년 씨가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내면 돼요. 내가 너무 기대한 게 많아서 당신이 나에게 실망했을까봐 내가 좀 불안하고 조급했나봐. 그래서 내가 너무 당신에게 힘들게 이 동거 기간 도 너무 힘들게 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되게 후회스럽다. 이 문자 받고 기분 좀 풀리면 다시 카톡 줘.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보내놓으면 이거는 윤지 씨한테 언제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현 씨 입장에서는 실은 되게 스스로는 이걸 깨기 위해서 힘들고 노력해야 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재회의 사연이죠. 만약 나한테 이런 시점에서 사연이 왔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굉장히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상황이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재회 같은 걸로 상담을 요즘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어떤 조건 같은 거를 쭉 훑어보면서 최적 루트를 좀 찾아보는데 진짜 절망적인 사연들이 많아요. 여기서 뭐 제가 방송에서 공개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런 것들에도 어떻게든 전략을 세워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쨌건 확률이 1%라도 있으면 그거를 뭐 2%를 키우든 어쨌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또 저의 일이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은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재회 사연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서로가 혼자 있다가 다시 재회하는 이 시점까지 그거 재회를 꿈꾼 그 원동력은 단지 외로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있을 때 잘해줬던 것 그것이 그리워서 그래서 다시 이 두 사람이 그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나 봐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지금 제가 아까 드린 그 조언은 마치 쉬운 것 같지만 실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윤진 씨는 장년 씨에게 어느 부분 맞춰주는 것을 전제하고 재회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제가 했던 말은. 장년 씨도 마찬가지로 윤진 씨에게 이런 부분을 사과하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내가 좀 자제해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말을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만약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실은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장년 씨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맞죠. 그런데 잘 지내려면 처음에는 윤진 씨가 장년 씨를 조금 다독이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 두 사람이 잘 지내야 된다는 그 목적 하에 그게 만약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이별하는 거 괜찮아요. 이별 괜찮지. 내가 그걸 못하겠으면 이별하는 건지. 근데 만약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싶으면 지금 장년 씨가 꿈꾸는 그 이미지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이 굉장히 길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우아한 백조의 발빠른 다리처럼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순간에 깨버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람을 서서히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약한 아이를 다독이고 상처받은 아이한테 나는 너를 안 떠날 거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윤진 씨가 이제 장년 씨를 잘 이렇게 좀 회복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윤진 씨도 아이가 있고 윤진 씨도 나의 오랫동안 이런 상처를 지금 그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계 효용의 법칙처럼 채우지 않은 20-3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아들에게도 주는 사랑 하지만 나는 사랑 받고 싶죠? 그게 이제 바디 프로필이나 아니면 고객들에 대한 고객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들 100명이 나에게 1점짜리 사랑을 주는 거지 1점짜리 관계에서 점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100명이 나한테 준다고 한들 1명이 나한테 사랑을 주면 1점이지만 100명이 나한테 사랑을 주면 100점이 아니거든요. 점점점 떨어져서 진짜 100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의 100점과 1점짜리 사람이 100명이 모였을 때는 점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허전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장년 씨가 채워주길 바랬죠. 왜냐면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두 사람이 서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재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잘 될 것 같은 인상을 줘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서 이게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 되는 거지. 어쨌건 두 사람이 다 변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장년 씨가 많이 변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윤진 씨가 조금 더 노련하게 장년 씨가 내 윗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뭐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어서 지금 나를 저렇게 가르치려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 오히려 상처받아서 소리치는 아이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이 사람을 그냥 좀 안쓰럽게 보면서 다독이면서 가면 가능한데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잘 되려면 그 루트가 가장 현실적인 루트라는 거지. 근데 어쨌건 두 사람의 재회는 윤진 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좀 높았죠. 왜냐면 장년 씨는 이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헤어질지도 모르는 관계라는 건 장년 씨한테는 상처거든. 불안함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롭고 불안한 사람들은 이런 작은 불안함이 얹혀졌을 때 그 상처가 더 크잖아요. 우리가 어떤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들고 있다가도 진짜 거기에 조그만 돌 하나만 딱 더 얹어지면 그 돌에 뭉개져 버리잖아요. 임계점, 뭐 티핑 포인트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99도의 물은 안 끓어도 100도의 물은 끓는 것처럼 장년 씨는 항상 99도짜리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윤진 씨가 1도만 딱 높여도 장년 씨는 더 불안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불안할 바에는 됐어. 안 만나. 그리고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됐어. 이별이야 이건. 그래서 접시도 줘버린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윤진 씨가 먼저 여보 자? 라고 카톡을 보냅니다. 자니? 카톡은 고전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쓰이는 클리셰인 것 같아요. 실제 시간이 저랬을지 모르겠지만 11시에 보내셨더라고요. 장년 씨가 거의 바로 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실제인 거지 저 시간까지 실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장년 씨가 자려고 자? 에서 자려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윤진 씨가 말한 거예요. 장년 씨가 이제 왜냐고 물어보니까 윤진 씨가 예전에 인스타 댓글이나 이런 거에 나도 이제 여보가 마지막이야. 그대는 나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랑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댓글 그래서 나랑 끝까지 함께 가기로 했잖노. 그러니까 장년 씨가 이제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어쨌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회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고 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이죠. 저도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의 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이 남아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마지막이라고 약속했다라는 사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사랑했고 마지막이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고 서로가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건 과거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존재했던 긍정적인 부분이 다시 떠오른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내가 양보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장년 씨 입장에서는 윤진 씨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줬네? 아 그래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일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좀 더 믿게 되고 조금 더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윤진 씨가 다시 연락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장년 씨는 오히려 살짝 회복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간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게. 근데 윤진 씨는 이렇게 다시 연락을 스스로 하긴 했지만 그게 물론 장년 씨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랑을 되새긴 부분이지 이걸로 인해서 더 막 사랑이 커지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윤진 씨가 움직였지만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더 커진 쪽은 오히려 장년 씨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데 물론 뭐 서로가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뭐 누가 더 좋아하게 되느냐 마느냐는 뭐 큰 문제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마음의 원리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래프를 굳이 따지면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막 싸우면서 윤진 씨의 그래프가 서서히 떨어졌죠. 그러다가 아 그래 장년 씨 다시 만나볼까 하고 조금 오른 거예요. 완전히 올라가진 않았어. 그랬다가 만나서 다시 헤어지면서 끝난 거지. 근데 장년 씨는 이 사람과 싸우면서 뚝 떨어졌다가 0이 됐다가 지금 여기 올라가면서 또 쫙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 왔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의리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좀 편하게 대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무의식적으로라도 오히려 내가 더 아쉬운 상황인데 이 사람이 연락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그렇게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장녀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고 윤진 씨가 도착을 합니다. 두 분 다 참 옷도 잘 입고 선남 선녀들이에요, 그렇죠? 장녀님이 뭐 마실래? 라고 윤진 씨가 자연스럽게 커피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윤진 씨가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고 이제 자리에 앉죠. 뭔가 이렇게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그런 커플이라면 이렇게 어느 쪽이든 늦게 온 사람이 아 됐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이러면서 가서 시켜서 먹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잠깐 싸우고 만난 커플 같은 모습이죠. 뭔가 이별을 했다거나 시간을 가진 커플 같진 않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재회를 했을 때 이것도 뭐 꼭 성별을 따지는 건 아닌데 어떤 한쪽이 연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다가 얼마 후에 잠깐 보자 나 그래도 너 좋아한다 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갔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다가 뭐 우리 관계 뭐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뭐야 만나자고 해놓고 됐어. 하고 집에 와버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집에 와버려도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은 나를 만나자고 나오라고까지 해놓고 거기서도 그렇게 별말 안 하고 그렇게 나를 보내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뭔가
자기가 하기 힘든 부분을,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을 노력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에 좋은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관계를 개선할 목적이라면. 여기에서도 장현 씨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 포인트 부분들은.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왜냐면 두 사람이 이제 이걸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쪽, 이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쪽은 실은 장현 씨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현 씨가 가진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현 씨가 이제 뭐 차 막혔어? 이렇게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하고, 아직은 윤진 씨가 이렇게 길게 대답을 잘 안 합니다만. 그러면서 장윤 씨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힘들더라고. 내가 그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 많이 보고 싶었고, 내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고, 다른 것보다도 그날 배려가 없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자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손을 잡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 뭔가 골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얻을 때, 그럴 때 장현 씨는 상당히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따지면 가만 고객에게서 매출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능력자지. 가만 고객은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고객들. 근데 실제로 사업에서는 뭐 고객 관리도 잘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친밀하고 진짜 어떤 신뢰를 오랫동안 끌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이런 장현 씨가 보여주는 장점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이거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상적인 하나의 사진만을 가지고 그 상대에게 자꾸 들이미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장현 씨가 한 말을 자체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상대가 어떤 감정의 변수가 많지 않잖아요. 어떤 대화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종의 재회 상황의 프리젠테이션 같은 느낌이죠. 그런 상황에서 변수가 좀 적은 상황, 그리고 나의 이런 생각을 막 드러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현 씨가 대화보다는 차라리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떻게 보면 짜여진 것들을 조금 더 잘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화도 많이 해본 상황의 대화. 조금 친밀도가 아직 막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 윤진 씨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너무 서운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움이 시작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갔지? 힘들더라고. 근데 반대로 혼자 있으면서 자기 걱정이 되더라고. 또 그 딸이랑. 나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 이 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는 장면이 있을 텐데, 지금 윤진 씨는 한편으로 그 딸과 자기를 좀 동일시하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실은 딸한테 막 이것저것 사주고 싶고 꾸며주고 싶고 한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그 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한 보상의 의지지, 이거는. 그래서 자기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와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우리 이혼 한 번씩 해봤잖아. 돌돌실은 되지 말자고 약속도 했고. 정말 나는 너무나도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SNS도 DM 오는 거를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전에 있던 사진들을 보고 그냥 말 한 번 걸고 그런 것 뿐인데, 아니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그냥 팔로우하면 받고 그 정도뿐인데, 그걸 왜 이해 못 해주는지 안타깝더라고. 근데 여기서도 윤진 씨가 당연히 이 부분이 답답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 해줄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시킨다면 우리 관계는 좋아질 거야 라고 윤진 씨가 생각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거를 DM 그 부분을 이게 문자가 와서 수락했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고 한들 지금 이 관계에 드라마틱한 개선이 생기지가 않아요. 애초에 장현 씨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거든.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상처 때문에 그거 두려움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뭐 해명을 하고 그거 DM 알았어, 오케이, 그 사건 넘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이 뒤로 장현 씨가 가진 그 불안과 의심이 사라질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서 윤진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 때문에 조금 사그라들긴 하겠지. 근데 다시 고개를 드민다고, 그 장현 씨의 그 생각은. 그래서 장현 씨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을 하자면,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불편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장현 씨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고방식 자체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사람을 그 상황에서 갑자기 건져낸다? 이거는 장년식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한 미혼 상태에서 나랑 결혼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를 준다. 그럴 수는 있죠. 뭐 결혼 안 한 상태였다가 결혼한 상태로 하면 환경이 바뀌는 건 사실이지. 아니면 애를 낳으면서 바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진 씨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
그런 상황들 충분히 다 알아서 겪었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다 해본 사람인데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바꾸라는 거는 윤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죠. 내가 지금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혼이 더 신중해야 되고 재혼이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20살, 뭐 20년, 30년 서로가 따로 살다가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 맞춰가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 사람은 다른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맞춰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애는 뭐 어렵지 않죠. 더 쉽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혼을 앞둔 사람의 연애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연애야 뭐 조건도 더 많이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 이 연애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좀 낯설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건 이 재혼 상태에서는 좀 더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허례허식을 제거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쉽고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그 어른의 진도 말고 마음의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막상 결혼 상황이 되면 서로가 그동안 살아온 게 다르잖아요. 첫 결혼은 서로가 살아온 게 달라. 두 번째 결혼은 서로가 살아온 것과 서로가 결혼 생활을 해온 게 다르지. 그리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육아 방식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아 방식이 처음에 둘 다 아이를 처음 낳는 상황이면 서로 조율할 수가 있어. 근데 이미 지금 5년, 10년 이렇게 아이를 키워온,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잘 키워온 사람들이 맞춰간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정말로 많은 양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양보에도 또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무작정 한쪽에서 양보한다? 이것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양보하는 쪽의 말이 옳을 수도 있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대화 수업 같은 거 오프라인에서 한창 할 때 그중에 이제 수업 중에 하나는 가상으로 조난 상태에 빠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를 이제 토론해서 이것저것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목소리를 못 내버린 사람의 말이 실은 생존 규칙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랐다면 그 팀이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막 주장하고 이런 게 좀 어색하니까 뒤로 물러나 있는 거야. 목소리 큰 다른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이 팀은 죽어버린 거지. 조난 당해버리는 거죠, 결국적으로. 그런 일, 이게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어쨌든 장현 씨는 그렇게 상황에 처하는 게 불편한 거다. 근데 여기서 장현 씨가 말하는 상황은 윤진 씨가 지금까지 생존을 해온 상황이고 앞으로 생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윤진 씨의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에요. 이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정서적 생존이든 실제로 경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생존이든 윤진에게는 생존의 영역이고 장년에게는 지금 이게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는 이 사람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이건 장년에게도 생존의 영역이 될 수도 있죠. 생존이라고 스스로는 굉장히 크게 상처받고 있는 영역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장년은 남자의 무모함과 여자의 무모함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 자체에서 내가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을 좀 해야겠다. 남자의 무모함과 여자의 무모함이 뭐가 달라.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지. 나한테 DM 오는 건 뭐 케이스의 차이나 확률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어떤 무모한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건 뭐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건 장윤 씨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윤지 씨가 앞으로 DM 와도 수락 안 할게. 여보가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수락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싸울 일 없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닌데. 그쵸? 이 DM을 수락하고 아니고는 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근데 물론 이런 시도들이 장현 씨를 서서히 회복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그 회복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불안 때문에 싸움들이 일어날 거고 그 싸움 과정에서 윤진 씨가 버틸 수 있을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장현 씨가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쉽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고민을 통해서 교제하게 된 거고 아이들을 같이 보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쉽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아니 쉽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면 그때 접시도 주지 말지.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있어요. 쉽게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자꾸 내가 여기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장현 씨는. 여기서 윤진 씨가 말하죠. 여보 나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닌데? 오해한 것 같아. 내가 짐 싸는 거 원래 우리가 주말 동거를 하다 보니까 짐을 챙겨서 평소보다 좀 빨리 갔을 뿐인데 여보는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했어. 이 윤진 씨 마음이지. 윤진 씨는 장현 씨한테 그래도 연락이 와서 뭐 다음 주에 보자 뭐 이렇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또 서운한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윤진 씨도 이게 이별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겠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장현 씨가 실은 이별인 쪽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있죠. 접시를 밀어 넣은 것이 이 이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 근데 윤지 씨가 칫솔은 왜 챙겨줘, 칫솔을. 칫솔까지 챙겨줬단 말이야?
난 놓고 가려고 했는데. 장현 씨가 그건 내가 가진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동거를 하기로 했는데 짐을 싸서 간다는 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근데 그거는 장현 씨가 스스로 말한 대로 자기 문제가 맞아요. 뭔가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게 실은 어떤 친밀한 관계가 두려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밀어내요. 이게 뭐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들고 마음도 써야 되고 어떤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서 못 만들어. 오히려 가벼운 관계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는 좋은 동전들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밖에 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 이 악화, 나쁜 동전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지. 구축은 밀어낸다는 의미의 구축이거든요. 이렇게 쌓는다 구축이 아니라.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관계도 좋은 인간관계는 그냥 그래 나중에 그 사람이랑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밀어놔. 안 만나. 실제로 만나면 가볍고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계속 어떻게 돼? 나쁜 동전만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저도 실은 영화를 좀 그래요. 요즘은 영화 자체를 많이 못 보는데 영화 나중에 봐야지 하고 이렇게 몇 개 다운 받아놨다가 막 생각할 거리가 많고 이런 영화들은 그래 이거는 한번 보면은 내가 좀 충격도 있고 나중에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좀 나중에 보자 이렇게 놓고 팝콘 무비를 봐. 팝콘 무비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죠. 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화를 그냥 더 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책을 오히려 막 밀어놓을 때도 있고 더. 그래서 윤진 씨가 아니야 그때 너무 힘들었어 사실 이러면서 대화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실은 대화의 문제고 그 대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 내면에 가진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또 윤진 씨는 모르고 이 사람이 나를 또 그냥 압박한다. 이 사람이 지금 또 윤진 씨는 윤진 씨대로 옳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윤진 씨가 그냥 단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훨씬 더 부딪힐 거거든요. 근데 윤진 씨가 지기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마치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되는데 이거는 윤진 씨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싸움이 되는 것보다 실은 적신호예요. 왜냐면 윤진 씨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싸울 때 싸우더라도 관계가 오히려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윤진 씨는 기본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싸움이 있고 그거는 하나의 관계 구축에 필요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진 씨는 지금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윤진 씨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양보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져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장현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적신호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기 싫어서 싸움을 거는, 그래서 싸움이 잦은 상황보다 이 상황이 오히려 상대가 더 떠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은 양보를 했거든요. 양보를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아니면 세상에 다른 이성은 없어. 그러면 어떤 양보도 계속해서 하겠지.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물건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명품을 만들어서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부르는 게 값이지. 근데 세상이 그러냐고. 세상에 이성이 나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대안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양보를 한다고 그래서 아싸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양보를 했을 때 내가 그 상대의 양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양보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휘어잡고 간다. 그러면 그 양보를 내가 경보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의 인간관계는 어떤 사람이 양보를 했을 때는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마지막에 다 한 순간에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이제 남은 건 이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도권은 상대가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상 이별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정도로 양보한 사람이 없어.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 물론 뭐 내가 맘먹게 달린 거지만 그렇게까지 양보해준 사람이 없거든. 그게 물론 이 두 사람은 그런 정도까지로 흘러가진 않고 있어요.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요. 상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 물론 그래서 나의 이런 사고방식이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면서 사는 것도 그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또 꼰대 같은 말인가? 조금 욕심 덜 내고 즐겁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윤진 씨는 어떻게 보면 빨리 혼자 있고 싶었거든 하면서 나는 이별을 선택한 건 아니었다. 그냥 좀 시간을 갖고 싶었다. 혼자 조금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갔던 거였다.
근데 오해를 했던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동거에 대한 관점이 윤진 씨는 나의 이런 일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의 일상을 공감해 주고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이거는 남편이고 남자친구라면 가장 좋지만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항상 바래왔던 거예요. 나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면 실은 윤진 씨는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랬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의 플러스 그 이성적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윤진 씨가 바랬던 부분. 그러니까 이 동거라는 것도 이게 딱 부부가 돼서 같이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과 함께 힘을 내본다 이거에 좀 가까운 개념이었다면 장년 씨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딱 기생충의 그 집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집에서 일하는 분도 딱 계시고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완성된 사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완벽한 가정. 그렇기 때문에 이 동거도 윤진 씨는 일단 그 약간 방금 말했던 일종의 동반자, 친구 같은 개념이 조금 더 강했다면 장년 씨는 이거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아내겠죠. 장년 씨 입장에서는. 그 사람으로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을 나간다는 행위가 장년 씨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지. 장년 씨가 이제 그 부분이 난 참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 사실 여전히 내가 바라는 바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고 자리 이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 이게 혼자 남겨지고 또 그렇게 떠나간다고 하면 항상 생각은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 그러니까 장년 씨는 항상 혼자인 거야. 나의 디폴트 값은 혼자고 외롭고 버려진 상태가 디폴트 값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야. 지금 윤진 씨는 어땠어요? 이 사람 딸이 걱정되고 장년 씨와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그랬지만 장년 씨는 난 또 버려졌구나. 이 사람은 날 또 떠났구나. 그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년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전처와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그랬다 보니 관계가 끝나버리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태도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태도는 차분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주장하는 바를 상대가 듣지 않으면 그 상대를 수동 공격하고 있는 거. 과거에는 침묵으로 했을 수도 모르죠. 삐졌거나 침묵으로 했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도망쳐버렸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뭐 집을 나갔거나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단지 태도가 바뀌었을 뿐이야. 그때는 말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수동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반복적인 말로 상대가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 그걸 이해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혼을 내면서 계속해서 수동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장년님은 스스로는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태도만 바뀌었지 본질이 안 바뀐 상황이죠. 근데 어쨌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개선하고자 했던 그 의지와 실제로 자기가 차분하게 끝까지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매번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면 그게 더 위험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있다. 근데 윤진 씨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대화를 해서 수월하게 풀어가고 싶은데 이 여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상처가 많았지. 윤진 씨도 그걸 알고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여자친구잖아. 지금 아내 아니잖아요. 너무 막 벌써 아이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고 지금 부부가 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죠. 좀 그건 너무 조급한 마음이지. 윤진 씨가 근데 서로 맞춰가면서 우리가 만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성격 차이든 뭐든 안 맞다 보니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서로가 중간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중간에서 만나는 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이런 관계랑 막상 친밀해졌을 때는 충돌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기대값이 생기거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팩폭을 잘하고 이렇게 치밀하고 이성적인 모습이 이 사람이 멋있다가 막상 사귀면 나한테 그러면 서운해. 왜냐면 나한테는 다정하길 바라거든.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막 이성적인 논리와 그런 거가 좋아가지고 제 얘기 같죠? 제 얘기 같긴 해요. 나도 말하면서. 근데 이제 나한테만은 그러진 않길 바라간단 말이야. 그런 기대값이 생긴단 말이야. 이제 그걸 맞춰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쉽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계에 따라서 생기는 기대와 또 그 기대 때문에 생기는 실망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잘 가고 있다고 봐. 윤진 씨는 어쨌건 이게 개선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장년 씨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라기보다는 이거를 한편으로는 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건 무의식 속에서. 장현 씨가 바라는 일상에는 하하호하는 딱 그런 사진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장현 씨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고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대해서는 서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어. 여기에 대해서 윤진 씨가 이제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더 좋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나 봐. 이라 하면서 서로가 이제 또 사랑을 확인합니다. 장현 씨가 이제 그렇게 가버리니까 나도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윤진 씨가 나는 안 힘들어 보였어? 장현 씨가 안 힘들어 보인다고. 근데 이제 항상 그렇죠. 이게 보통 나만 힘들 줄 알고 상대가 안 힘든 척을 하면 쟤는 왜 안 힘들지? 하고 또 더 힘들게 하고 싶어서 공격하지. 그 공격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랑 완전히 끝낼 거 아니면 너무 선을 넘은 공격을 해서는 안 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성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는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연인 간에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뭐 맞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나만 힘든다는 생각에 이 사람은 힘들지 않겠지? 그래서 쟤도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잡고 있던 이 사람의 약점을 쥐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막 해버려? 그건 돌이킬 수가 없을 수가 있어. 그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장현 씨가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게 다시 재밌는 데이트하는 걸 신경 쓰고, 문제가 있거나 의견 마찰이 있더라도 좀 다음부터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윤진 씨도 말 이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그 노력을 이제 잘 해야겠죠. 윤진 씨가 이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날은 안 미웠지. 이날 그 미운 게 많이 해소가 된 거죠. 이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윤진 씨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일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DM 때문이겠지. 그거 하나만 고치면 돼. 근데 실은 아니거든.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그 모습이 실은 장현 씨가 가진 어떻게 보면 불안을 표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해하면 미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 신호죠. 이 두 사람 관계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사랑을 확인하고 장현 씨가 오늘 이렇게 나름 용기를 낸 거야. 솔직히 미안하다. 앞으로 미안하다 고맙다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그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은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켜줘야죠. 이게 지켜줘야지. 말이 너무 많지 않아도 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로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순간, 어떤 친밀도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린 순간, 이제 그런 순간들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생각이든 이런 말은 써먹을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에 가까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충분히 필요해요. 되게 어떤 멘트나 이런 걸 꼭 기억해놔도 좋고, 아니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되게 훌륭한데, 이제 좀 돌발적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조심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는 나의 진심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진심에 내가 너무 욕망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조금 왜곡돼서 강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처가 상당히 미흡해질 수 있죠. 상대에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결국 그 욕망과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욕망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가 지금 지워지지 않은, 오히려 스스로 더 키우고 있는 상처를 잘 들여다보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마음 설계인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서 그대 라이팅을 한번 하고, 또 윤진 씨가 나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만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라서 조금 더 존중해주고 조금 더 배려하고 말도 예쁘게 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걸 함께 많이 하고 싶다. 그렇게 또 뽀뽀를 하고 셀카를 찍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재회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재회가 참 좋은 일이죠. 내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람과 잘 지낸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재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이별을 했고 그렇게 싸웠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던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든 상대든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내가 변화를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면 좋아, 여기서는 내가 변화를 시작해보겠어. 그러면 내가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겠죠. 내가 지속할 수 없으면 관계는 다시 깨지는 거고, 내가 이걸 혼자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관계가 무조건 좋아진다? 그건 애초에 나만의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나만의 문제로 이 사람과 헤어졌다면 굳이 원래 사람과 다시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체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아예 재회 컨텐츠만 따로 만들어 볼까 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음 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이 마지막에 될지 뭐 두 편이 더 찍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거의 이 결혼 말고 동거 작년 윤지인 시리즈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네요. 아마 8부작, 9부작 정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